계속해서 뉴스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한 대담 오늘 주제는 뭘까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 관련해서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버렸죠. 결국 2년의 실형이 이제 뭐 확정이 돼버렸는데 오늘 그 재판의 의미 그리고 어떤 점에 좀 쟁점적으로 우리가 좀 봤어야 될 부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대한민국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을 제일 잘하는 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그 보시는 분들 몇 분 안 되지만 이분들이 몇 명 그 중에서도 한 20% 정도 차지하는 비율의 분들이 신 변호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팬일까요? 글쎄요. 뭐 제가 팬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겸손하게. 예. 네. 뭐 각오 한마디. 뉴스토마토를 막 엄청나게 폭발시키겠다. 이렇게 잘 반응을. 예. 뭐 원래 아침에는 커피, 점심에는 사이다인데요. 아침부터 사이다를 드링킹할 수 있게 시원하게 아까 뭐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겠다 하는데 뭐 아침부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사이다 어제 김경수 지사 판결 받고 나서 정말 이렇게 아침부터 사이다를 드링킹하고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관련해서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의 경쟁 상대 프로그램입니다. 뉴스공장 거기 나가셔가지고 엄청 사이다 발언하시니까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결국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는데요. 확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이제 혐의가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컴퓨터 등 업무 장애 방해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드루킹하고 공모해서 댓글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1심, 2심이 다 유죄가 났었으니까 그거는 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좀 있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은 유죄 나왔다가 2심은 무죄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여권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냥 상고 기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결? 일단 사실은 그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그 회부되지 않고 소부에서 그냥 이 결정이 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대법에서 결정이 됐어요. 8개월 만에 상고 8개월 만에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소부에서 그대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들었다 놓겠구나 그냥 우리 변호사들 표현으로. 하급심에서 나왔던 결과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즉 상고를 양쪽 다 검찰하고 김경수 지사 측이 양쪽 다 상고를 했는데 그냥 들었다 놓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대로 사실은 들었다 놨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전날이나 요 일주일 상간에 김경수 지사랑 연락을 했던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도 김 지사가 이거 뭐 결과가 썩 좋지 않겠구나. 아까와 같은 그런 이유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좀 담담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뭐 노 변호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대법원이 법률심이라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지 않고 뭐 심리미진이나 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오버했다, 뭐 넘어섰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파기환송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이 정도가 이제 최선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인정을 그대로 들었다 놨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문제가 그때도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거 사실인정 굉장히 이상하게 했다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안타깝게 좀 남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지금 사실인정이 좀 납득이 안 간다. 이 부분은 2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소위 말하는 킹크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 프로그램의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게 가장 쟁점이었는데 그렇죠. 그 시연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증거들을 변호인 측에서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받아들여주면서 특검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실관계만 맞는 것으로 했죠. 확정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심에서는 제대로 증거가 현출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근데 2심에서 소위 닭갈비집 사장님 영수증. 그 영수증이 중요했잖아요. 포장해 갔다. 거기서 근데 이제 포장해 갔다. 그 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구글 타임라인 이거랑 맞춰 보면 킹크랩 시연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볼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40분 정도의 공백이 생겼어요. 이전에 1심에서 인정했던 거에 비해서 40분 정도의 공백이 생기니까 갑자기 그 드루킹과 김 지사가
독대를 1심에서는 한 번 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두 번 했다. 40분 동안 빈 시간에 독대를 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실관계가 좀 정확하게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 2심 판결문에서 아니 뭐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어쨌든 킹크랩 시연했고 그 자리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닭갈비집 영수증 이런 부분들은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봤나 중요하지 않다. 세세하게 뭐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저는 이제 그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 조민 씨 그 표창장 관련해서 네. 처음에 검찰이 표창장을 이런 방식으로 위조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실현해봐라 하니까 실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판결을 할 때 뭐 실현을 어떻게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거기까지만 인정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세한 사실관계를 그냥 판단해서 누락시키고 내가 봤을 때 결과는 이래라고 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한 것이 저는 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거꾸로 그 조민 씨 판결, 정경심 판결에서도 그렇고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네가 안 그랬다는 걸 입증해라고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자꾸만 돌리는 거 아닌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려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클수록 자꾸만 피고인한테 네가 죄 없음을 인정해 입증해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민 씨 표창장 관련된 정경심 교수의 판결에서도 네. 지금 아직 선고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바로 그 표창장 위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사실 정 교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동양대에 있는 A라고 하는 그 교직원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중요한 증거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누락이 됐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갔으니까 좀 살펴봐달라. 근데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이번 그 김경수 지사 재판에서도 사실 중요한 증거로는 그 닭갈비를 먹는 그 타임에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사실 지사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뭔가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결국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배관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니까 좀 평평히 어긋난다. 특히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좀 제대로 제시를 안 하고 판사도 그것들을 좀 무시하고 이게 좀 문제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검사는 피고인이랑 싸우는 사람이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를 왜 내? 검사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고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다 법정에다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뭐 변호사니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증거 목록을 보고 혹시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가 이거부터 사실 변호사들은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검사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안 내놓습니다. 다 빼버려요. 그래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그 형사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증거로 이게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텔레그램으로 왔다 갔다 한 말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현실 정치를 좀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정치를 하게 되면 저도 뭐 출마도 해보고 했지만 정치를 하게 되면 수많은 자발적 지지자들이나 또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앵벌이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찾아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내가 명단이 2,000명, 3,000명 명단이 있다. 지지자 명단이 있다. 이 명단을 당신에게 제공을 할 테니 나에게 어떤 대가를 달라라고 찾아와요. 그게 15년 전, 2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내가 어떤 카페, 어떤 온라인에서의 커뮤니티에서 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 내부에 있는 자기 지지자들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유력한 사람들과 이런 연락을 주고받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흔적에 남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좀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만들어 놓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드루킹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감돼 있는 동안에 그 자기 지지자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 내용이 거짓말이에요. 사실과 다른 편지를 쓰고 내가 감옥에서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거를 법정에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증거가 돼버리나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참고 자료가 되고 최소한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했다. 센다이인데, 예, 그랬는데 이제 센다이 이런 부분도 본인이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 이렇게 이제 김경수 지사에게 얘기를 했고 그걸 안 들어주니까 당신 그 저희 보좌진이 돈 받은 걸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사실은 본인이 요구를 한 거지 김경수 지사가 제안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편지에다가는 그렇게 써요. 그리고 그거를 재판부에 냅니다. 그러면은 그게 먼저 영사직을 제안한 사람이 김경수다 이렇게 돼버리는군요. 예, 그런 거죠. 대가를 위해서 뭐 이렇게. 대가를 주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내가 도움을 받으려 주기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검찰에서도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을 기소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무죄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증거라고 하는 것이 A 입장에서 B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실체적 진실을 찾는 측면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조작해서 뭔가 조금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휘둘릴 수 있다. 좀 예. 얘기인가 봐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 2심에서 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공모를 인정하게 된 특별한 얘기는 이유는 그거였었다고 그래요. 그 극비 문서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다. 근데 그 극비 문서라고 하는 것은 킹크랩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두 분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문서였는데 그 문서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거는 상호간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게 저는 이 판결문, 2심 판결문, 뭐 아직 그 대법원 판결문은 그냥 자료만 그 네. 설명 자료만 나와 있고 2심 판결문은 지금 나와 있으니까 2심 판결문을 보면은요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두 가지 사실관계가 판결문 안에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하나는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연하기 위해서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그 시연 일자에 맞춰서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네. 노트북 안에서 또 나온 그 개발자의 노트북 안에서 나온 걸 보면 실은 김경수 지사의 시연과는 관계없이 본인들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다가 그 날짜에 그때까지 개발된 걸 보여줬다라고 네, 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개발 기간 관련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 전 판결문 보고도 재판부가 왜 충돌하는 사실관계를 왜 한 판결문 안에 같이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추측컨대 혹시 그 합의부니까 재판부 안에서 서로 의견이 좀 달랐던 게 아닐까? 예, 이 유죄 그 업무방해 관련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있어서 의견이 좀 달랐던 게 아닐까? 사실관계 인정에서도 좀 달리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진실은 저 너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사실 우리가 판결문 받아보면은 변호사들이 당황할 때가 있는데 맞습니다. 판사가 분명히 뭔가 예단해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본다는 느낌이 딱 날 때, 그러면은 똑같은 사실관계라고 해도 이게 이제 그릇에 담겨 있는 물처럼 이거를 네모난 걸로 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세모난 걸로 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쪽 논리를 이제 갖다가 얘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좀 여기에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는 경우가 그러다 있어요. 보니까 네. 특히 이제 1심, 2심, 특히 2심에서 보면 네. 그쪽 킹크랩을 만들었던 그쪽 분들이 네. 그쪽 진술이 굉장히 많이 어긋나고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네, 바뀌었어요. 신빙성이 좀 사실은 예. 좀 없어지고. 예를 들면 처음에 킹크랩 시연을 여럿이 같이 봤다. 네네. 이랬다가 다시 아니다. 두 사람, 세 사람만 봤다. 근데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깥에 있던 사람이 봤다. 네. 어떻게 봤냐? 창문을 통해 봤다. 창문을 통해서? 근데 창문이 통해서 볼 수 없는 거기를 현장을 가보니까 창문을 통해서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는 위치에 그래요?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근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이 계속 변경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네네. 2심 판결문에 보면 뭐 기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이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거든요. 판사들이 좀 꼭 그렇게 쓰더라고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전에도 그 정경심 그 재판 1심에서도 네네. 정경심 교수 측이 한 얘기는 1도 안 믿고 상대방 그 검찰 측 증인의 말만 다 신빙을 했단 말이죠. 네네. 오히려 정경심 교수가 진술하고 있는 부분들은 증인을 압박하고 증인을 비난하는 태도의 증언을 했다. 네네. 그거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번 것도 보면 김경수 지사 측의 진술, 증언,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진술이 바뀌고 번복되고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소위 킹크랩을 만들었던 쪽 진술은 굉장히 신빙하고 세세한 부분은 틀려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정말 이게 중요하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그 논리에 따르면 검찰의 주장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막 변호사가 머리를 짜내고 하면 판결문에 이렇게 쓰이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딱 한 줄로 그냥 제껴버리니까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네. 그렇다면 지금 경남지사였는데 경남지사인데 네네. 자, 김경수 지사 이제 뭐 어쨌든 지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내년 그렇죠. 6월 30일까지는 또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네. 또 보궐선거 해야 되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겠죠? 공직선거법상 1년 미만,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4분의 1 이상이 결의가 되지 않는 한, 4분의 1 네, 이상이 전부 다 날아가지 않는 한 네. 선거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않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 사실 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치른 적이 없죠. 아, 그렇죠. 이전에 홍준표 의원이 그 경남도지사 하다가 물러나고 대통령 선거 출마할 때 딱 1년 임기 만료 1년 요거를 맞춰서 보궐선거를 없게 만들고 네, 대선에 맞아요. 출마했던. 그때 그랬어요. 아, 정말 예. 치사했던 좀 이해가 안 가는 욕심꾸러기예요. 자, 그런데 경남 도민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게 옛날에 김두관 지사도 그랬죠. 예. 홍준표 지사도 그랬죠. 이번에 이제 김경주 지사는 뭐 자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버렸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좀 힘들 것도 같은데 어쨌든 친문 적자로 지금 김 지사가 얘기가 계속 됐다가 이번에 피선거권이 또 5년 동안 또 정지가 되면서 네네. 향후 한 6년 정도, 7년 정도까지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요? 친문 지형의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그 이제 대선만 앞두고 큰 틀에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뭐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봐서는 소위 친문 진영이 단일한 실체로 움직이고 있느냐. 대선 후보의 지지별로 사실은 이미 다 갈라져 있거든요. 네.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네, 사람도 있고 네.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이 유일하게 다 모여서 지지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렇군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도가 40%가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당 경선 이후에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냐에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 대선 후보로 뛰었던 사람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이 경선 과정에서 불러일으켜졌던 감정적 격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절실함.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 50%대를 유지하고 있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고 친문 지지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또 사실은 지금 좀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촉발된 게 그때 평창 올림픽이었나요? 그때 네네네, 우리 맞습니다. 선수들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트집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털에서 안 좋은 댓글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게 올라오는 것 같다, 의심스럽다라는 의심에서 사실은 이제 김어준 그 현재 TBS 뉴스공장장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한번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옵션 열기. 엄청나게 얘기했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까지 나왔고요. 또 국민청원에도 또 등장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또 이제 이거를 받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검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결과가 이렇게 된 거다. 네. 이런 지금 이 흐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김어준 씨가 사실은 조금 공격을 좀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뭐 김어준 씨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본인이 또 네. 한번 연결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건 이제 뭐 법률가들이 얘기한 그 인과관계가 너무 멀리 갔다. 내가 엄마가 살인자를 낳았다고 해서 엄마까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그렇죠. 부분하고 똑같은 예, 인과관계가 거군요. 너무 멀리 갔죠. 사실은 그 뭐 누가 그러면은 누가 흉기를 들고 사람을 상해하면
칼이나 벽돌이나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그 그렇죠. 원인이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장장이를 또 때려야 그러니까 되냐. 답답한 마음이나 네. 이런 심정은 이해가 가요. 사실은 뭐 노회찬 대표님 이 허익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때, 운명을 달리하셨는데요. 그때 저도 당시 노회찬 대표님 상을 치르면서 그때 저도 막 원망스러운 마음이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네네.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멀리 가셨다. 자, 그런데 사실 어제가 하필이면 또 고 노회찬 의원의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인가요? 예, 내일입니다. 요즘에 이제 3주기 기간이기 때문에 어제 판결 난 거를 보게 되면은 참 아이러니하고 슬프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때 저는 그 김경수 지사가 늦은 밤에 이른 새벽이었는지 정말 혼자서 와서 조문을 하고 정말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조문만 하고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 가셨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왔다 갔어요. 하긴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에도 본인도 수사를 받고 예.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본인 때문에 사실은 특검이 시작이 된 거죠. 직접적 원인은.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노 대표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판결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이제 유감이다. 진실이 조금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져라, 사과해라. 지금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할 때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댓글 부대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또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때는 청와대가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당신 이번엔 가만히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또 공격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이거를 단순 비교할 수 있느냐?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특정 후보를 위해서 공작하는 무슨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차려놓고 네네. 그래서 댓글 다는 거하고 소위 그런 이 정치 앵벌이 제가 뭐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를 동등 비교하는 거는 일단 어불성설이고요. 네네. 뭐 야당이니까 뭐 한 이번 주까지는 그런 정도 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정권의 정당성, 그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거법은 무죄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냥 적당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은 소환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꾸 잊혀져야 되는데 네. 국정원 댓글 알바 그 사건 끄집어 올라오면 당장 아니 그럼 국정원 직원이랑 그 산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랑 같아? 국민 세금 받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적당히 해라 이거예요. 예. 이번 주까지만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회사원 수수님이 스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네요. 우리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이 스타라는 뜻인가 봐요. 아니, 노 변호사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할 생각이 없어요. 자, 그리고, 회사원 수수님 또 신장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 보니까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도 진지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러브니팅스타님. 그 다음에 정흐름님. 검사나 판사나 다 같은 부류 아닙니까? 같은 시험으로 뽑은 사람들이고 같은 부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EHJ님. 법을 모르지만 왔다리 갔다리 판단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유라 말 세 마리가 뇌물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분. 개발이 이제 이번에 이동원 대법관이잖아요. 예, 주심 판사. 네. 그분은 50년대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신변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셨고요. 오계숙님 출근길에 한 명 구독시킴. 오늘 숙제 한 명 남으면 훌륭하십니다. 앞으로 계속 분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법조계 분들은 정말 좀 저도 좀 법조계 우리 다 있지만 좀 창피스러울 때가 좀 사실 있어요. 예. 또 이수정님 사법개혁이 절실하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노을바다님 뉴스 보지 않으려다가 두 번 보러 들어왔어요. 오계숙님 전문가한테 낚였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이런 얘기. 뮤적 LG 트윈스님 이분은 LG 트윈스 팬이신가 보죠. 선거법 무죄입니다. 또 네이버 업무방해가 유죄라는데 이런 판결 처음입니다. 말 세 마리는 왜 무죄입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김경수님 무죄입니다. 됐습니다. 신대시 변호사님 아침부터 화이팅하는 열기가 넘치는데요. 자, 우리 뉴스토마토 구독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네네. 구독 좋아요국, 구독 공유 널리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의 사이다를 여러 사람과 시원하게 같이 나눠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담한 주제에 대한 대담 정말 잘 얘기 들었고요. 앞으로 신 변호사님은 자주 오실 거예요. 자주 오실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